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16일 시사정담 시작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와 윤석열 전 검찰총장 간 갈등이 막장으로 치달아가고 있는 가운데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국민의힘과의 합당 협상의 결렬을 선언함으로써 야권 대권 구도가 한층 복잡해진 상황입니다. 대선 전국의 움직임, 서정욱 변호사님과 분석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서 변호사님, 예.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오늘 국민의힘과의 합당 협상 결렬을 공식 선언했는데요. 지난 4.7 재보선 이후 한 4개월여 동안 양당 합당 통합 협상이 지금 진행돼 왔는데 그것이 이제 완전 물거품 무산됐다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우선 안 대표가 왜 협상 결렬을 선언했습니까? 이거는요, 저는 근데 이 부분도 자꾸 이게 양비론, 오늘 제가 안철수 전문도 보고, 그 다음에 국민의힘의 그 양준호 대변인 있잖아요, 배틀. 예. 그 제가 이게 그걸도 다 보고, 예. 양쪽으로 이게 주장을 다 들어보고 왔는데요. 이 부분은 이게 양비론으로 흔들면 안 돼요. 이거는 제가 보기에 100% 이준석의 잘못이다. 국민의힘의 잘못이 크다. 이래 보는 거예요. 저도 그렇습니다. 지금 보십시오. 이번에 그 서울시장을 한번 되풀이해 보면요. 서울시장 선거에 그 안철수의 결단이 없었으면 저는 쉽지 않았다 봐요. 안철수가 이제 끝까지 독자 후보로 나가도 안 되는 거고요. 안철수 후보가 이제 처음에 대통령을 포기하고 서울시장 오겠다. 이렇게 결단 내려주고, 그리고 이제 그 단일화를 흔쾌하게 했고, 그 다음에 단일화 후에 그 자기 선거처럼 열심히 뛰었잖아요. 예, 그렇죠. 이래가지고 이게 그 서울시장을 되면서 보수가 재기할 수 있는 발판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서울시장 이긴 게 이준석이 때문에 이긴 게 아니에요. 이준석이 이게 뭐 유세장에 마이크 들고 좀 섰죠. 근데 그것 때문에 이겼나요? 아니면 안철수 때문에 이겼습니까? 자, 그렇다면 이게 정치에서 제일 중요한 게 농공행상이나 신상필벌이 중요한 거죠. 그러면 저는 안철수에 대해서 이제 최대한 예우를 갖추고 최대한 이게 배려해가지고 어떻게든 합쳐서야 되잖아요. 근데 안철수 후보가 뭐 이게 뭐 몇 프로 뭐 지구당 몇 개 달라 뭐 이런 저는 사소한 욕심 때문이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이게 상대를 대하는 예의 문제, 예전의 문제. 말 한마디로 이게 천냥빚 갚으면 말 한마디로 이게 의석 관계없이 바로 합당할 수도 있습니다. 말 한마디로도. 서희처럼. 근데 어떻게 했습니까, 이준석이가? 자기가 보기에 처음에 속값을 후하게 치줄게. 근데 그 새로 지구당 만든 걸 우리 인정 못한다? 속값으로 이게 짐승에 비유했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야 예스냐 너냐 이것만 말해라. 예스가 높아. 언제까지? 내 휴가 갈 때까지. 자기 휴가가 뭐가 중요합니까? 이런 식으로 이게 모욕을 주고 계속 이게 몰아세운 거 이게 근본 원인이에요. 뭐 제가 보기에 당명이고 뭐 지분이고 있잖아요. 뭐 사무처 직원 이거 별거 아닙니다. 사무처 직원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없어요. 제가 가봤잖아요. 제가 그 거가 단독 면담도 얼마 전에 했잖아요. 따라서 저는 결국은 이게 그 예의나 어떤 형식, 예우의 문제거든요. 자기가 이제 그 옛날에 그 안철수한테 처음 정치 입문할 때, 그때 그 상도동 그 지역구 있잖아, 노원구. 노원구죠. 상계 지역구. 그러니까요. 거기에서 20% 차로 졌잖아요. 그 앙금이 쪽팔려 그 남아 있고요. 그 외에도 이게 그 옛날에 왜 안철수하고 유승민 그 당 같이 했잖아요. 바른미래당. 그때 그 지역구 공천과 관련해서 계속 갈등이 있었죠. 근데 공천을 받기는 받았지만 떨어졌잖아, 이준석이가. 이런 게 과거의 앙금 때문에 비협시업 병신 뭐 이런 식으로 계속 갔잖아요. 이런 게 저는 사적 감정으로 이걸 이게 망치버린 거죠. 자기가 예우 갖춰가지고 안철수 보고 아 형님 한 번만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예우 갖춰 쭉 갔으면 안철수 그러겠어요? 따라서 저는 이게 그 100% 국민의힘의 이준석의 잘못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가 어떻게 됐든 안철수 대표가 뭐 당세라든가 여러 면에서 이렇게 쪼그라들기는 했지만 정치적 경력이나 여러 면에서는 조롱하고 무시할 상대는 아니지 않습니까? 말씀하신 대로 애우를 갖춰요. 이번 그 녹취록 파문도 마찬가지죠. 자기가 그걸 녹음을 하려면 윤석열 전 총장한테 이만저만해서 제가 좀 녹음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양해를 구하면은
그 뭐 A를 그런 정도 A는 갖춰야 하잖아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그런 그 A 없는 발언이 감정을 상하게 했고 그것이 이번 통합 협상, 합당 협상 결렬의 중요한 요인이 됐지만 저는 그런 얘기를 이준석이 뭐 개인적인 멘탈리티도 있지만 어떻게든 안철수가 들어오면 안 되겠다. 들어와가지고 윤석열로 손을 잡을 가능성이 많다. 철석년 때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못 들어게 하기 위한 그런 작전 아니었나. 기본적으로 무시하고 조롱한 게. 그런데 그 100%인데 그 철석연대 그 석자를 잘 봐야 돼요. 철석 갈등하고 철석연대가 있는데 그 석이 투스톤 돌이 두 명이 있거든. 그러니까 윤석열 할 때 석하고요. 이준석 할 때 석을 잘게 혼동하면 안 되니까. 그래서 이제 그 투스톤이라 하는데 아마 이제 안철수의 입장에서는 이번에요. 독자적으로 이게 내가 대통령이 어렵다는 건 인지하고 있어요. 네. 그렇지만 이게 그 저는 그래 봐요. 안철수가 이제 스스로 대통령이 될 능력은 없지만 누구를 대통령으로 안 되게 할 이런 게 능력은 아직 있다 봅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어차피 48대 48 싸움이면 4, 5% 캐스팅 보트 지는 분이 결국에 정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입장에서 이제 그 제가 이제 그 안철수 대표하고 면담을 해보니 문재인에 대한 미움은 이준석이보다 훨씬 안철수가 큽니다. 그러겠죠. 이준석이는 문재인 좋아해요. 근데 안철수는 문재인한테 정말 완전히 너무 뒤인 거예요. 예. 따라서 이게 그 문정권을 심판해야 된다. 이거는 이게 확고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그 안철수 대표가요. 이번에는 이제 합당은 지금 중단됐잖아요. 예. 그렇지만 이게 조만간에 국민의힘의 후보가 확정되잖아요. 그러면 이게 다시 저는 합칠 거로는 확신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게 그 끝까지 분열회가 3명 나가면 그 역사에 죄를 짓잖아. 지면. 예. 그래서 아마 이제 그 제가 그랬죠. 윤 총장이든 누가 이게 후보가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게 이준석이하고 협상하지 말고 예. 윤 총장하고 이게 바로 협상장에 앉으십시오. 예. 그래야지 이게 시너지 효과도 있는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이게 아름답게 단일화를 하면서 그리고 이제 뭐 공동 정권 정도는 주의하죠. 예. 그러면 이제 윤석열 대통령, 안철수 국무총리 뭐 이렇게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예. 얼마든지 할 수 예, 있죠. 그러면 이게 본인이 한 4, 5년 하고 또 다음 대선도 바라볼 수 있는 거고 안철수 대표는 이렇게 나가야 된다고 제가 조언도 했고 지금 그대로 가고 있잖아요. 지금 저는 이제 그 안철수 대표의 입장에서는 최선의 선택을 했다 봐요. 이번에 그 합당 안 하는 게 지금 이준석이 밑에서 합당해봤자 아무것도 안 돼요. 그렇죠. 들어가봤자 이게 본인 존재감도 없고요. 예. 그리고 이게 우리 우파 전체를 보더라도 이러면 이게 안철수가 들어와도요 시너지 효과가 없어요. 그렇죠. 마지막에 딱 해야만 5%는 안철수가 지지층이 끌어온단 말이에요. 예. 따라서 저는 뭐 지금까지 이게 저는 안철수가 나중에는 합칠 걸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안철수의 선택은 잘했다. 왜 끝까지 분열하면 그건 안 되지만 예. 그래서 저는 이제 뭐 아주 오늘 선택은 괜찮았다 이렇게 봅니다. 저도 뭐 안철수 대표가 모처럼 제대로 된 선택을 한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안철수 대표가 2012년에는 문재인 지지했어요. 목도리 걸어주고 그리고 2017년에는 끝까지 뛰어가지고 21%를 얻었습니다. 홍준표가 24% 얻었고요. 그리고 서울시장 또 2018년에 나와서는 한 18%. 그런데 이제 지금 먼저 그 당세가 쪼그라들어서 어느 여론조사를 보더라도 5% 안팎의 국민의당 지지율이 나옵니다. 그건 확고하게 안철수 지지층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렇죠. 또 안철수 개인적으로도 한 2, 3% 많으면 3, 4%까지 지지율이 있기 때문에 대선에서 2, 3%로 다 왔다 갔다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5%이 지지율을 가지면 얼마든지 캐스팅 보트를 쥐죠. 야권 대권 후보한테는. 제가 이게 누누이 말하지만요. 저는 정치는 이게 그 산수 수학이 아니에요. 103석 대 3석이면 그럼 이게 103대 3이 아니란 말이에요. 49대 49에서 3%를 2% 지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에게 절반을 지분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옛날에 그 DJP 연합 보십시오. DJ하고 이제 이해창 총재가 피 터지게 싸웠잖아요. 그때 그 JP가 DJ 손들어 주니까 그때 그 JP는 처음에는 총리로서 상당히 예우를 받았잖아요. 지분이나 이게 정치거든요. 따라서 저는 자꾸 이준석이가 자기 개인 감정
플러스 그 숫자 논리잖아요. 이걸로 이게 안철수 대표를 이렇게 조롱하고 멸시하고 오히려 이게 통합을 방해했잖아요. 이 부분이 이게 큰 문제고 앞으로 이게 그 이준석이가 2선 후퇴하고 새로운 데 그 후보가 정해지잖아요. 네. 그러면 이게 저는 뭐 얼마든지 그 다시 하나가 되는 합당이 가능하고요. 옛날에 어떤 분이 뭐 홍준표하고 그러면 왜 그때는 단일 안 해가지고 문재인을 갖다 대통령 만들었냐 이런 게 분도 있지만 근데 홍준표 안철수는 좀 이게 안 맞아요. 네. 그렇지만 이게 그 윤석열이나 최재형하고 안철수는 맞아요. 맞죠. 약간 이게 중도적이면서 따라서 이제 시너지 효과 크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게 그 하나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그런데 일각에서 뭐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게 안철수 대표도 이제 제3지대에 남아 있고 또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도 남아 있어도 그 두 사람이 연대 가능성이 뭐 거론이 되지만 저는 거의 가능성이 없다고 보는데 문제는 지금 저렇게 윤석열을 자꾸 흠집을 내다 보면은 그것의 영향인지 최근에 윤석열 지지율이 뭐 어느 여론조사를 보면은 20% 아래로까지 내려가는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갈등이 지속화되면은 지지율이 국민의힘은 물론이고 윤석열도 같이 빠질 가능성이 커요. 그렇게 될 경우 이준석이가 야 이런 후보는 우리가 못 이긴다. 그렇다 한다면은 과거 노무현 그 대선 시절에 이해창호가 마지막 붙었을 때 그때 나온 게 노무현 지지율이 빠지니까 후보 후단협이라는 게 생겼습니다. 후보 단일화 협상하자 해갖고 정몽준이가 나오고 그러니까 노무현을 갈아치워야 한다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지금 이준석은 그렇게 해서 빠지는 경우 그 대안은 오세훈 뿐이 없다. 네. 오세훈은 이제 어차피 내년 6월까지 임기지만 그 임기를 못 채운다 하더라도 야권이 승리하기 위해서는 오세훈 자출을 해야 한다. 그런 명분을 내걸고 후보 단일화 협상 윤석열, 오세훈, 안철수까지도 끼어가지고 단일화 협상을 작으면서 지난 4.7 재보선 때처럼 오세훈을 단일 후보로 만들 그런 구상까지도 하고 있다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다. 이 말. 그거는 이제 그 아주 저는 팩트로 봐요. 팩트입니까? 오히려 저는 그래 봐요. 네. 그게 그냥 허황된 기사가 아니고요. 네. 저도 이제 그 이준석 측근에 뭐 아는 분도 많고 네. 통화도 많이 할 거 아닙니까? 뭐 이런 밝힐 수는 다 없어도. 그러면 이게 전략을 볼 때요. 처음부터 이게 오세훈을 밀 수는 없어요. 그렇죠. 누가 왜냐하면 이게 보더라도. 명분을 보더라도 이제 서울시장 된 지 몇 달 안 됐잖아요. 그럼요. 그래서 이제 일단은 유승민으로 가는 거예요. 일단은. 자, 그러면 여기 뭐 유승민하고 경선해가지고 만약에 윤석열 총리 됐는데 계속 이 공기가 윤 총장이 양자 대결에서 계속 패한다. 이러다면 여기 그 후단협처럼 박사님 말씀처럼 후보 교체론 이런 게 노잖아요. 그때는 오세훈이가 자연스럽게 놀 수가 있는 거예요. 오세훈이가. 명분을 왜냐하면 얻죠. 이게 명분이 지금 이게 떨어진 후보를 대안을 내실 수는 없잖아. 유승민이든 뭐 떨어진 사람은 안 되잖아요. 예. 그러면 이게 진짜 남은 거는 오세훈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이게 오세훈하고 윤 총장 이거는 이게 후보를 교체하는 거예요. 그럼 이게 자기가 오세훈을 뭐 좋아서 오세훈 때문에 하겠어요? 그럼 이게 서울시장이 비잖아. 서울시장이. 예. 그럼 이게 자기가 다음에 서울시장, 서울시장 나가도 이런 되고. 게 시나리오가요. 아주 이게 공공연합니다. 오세훈이가 그렇게 하고 대통령 되면은 자기가 대통령만 그러니까 그러면 이준석이가 킹메이커가 딱 돼버리는 거 아닙니까? 킹메이커가 되고 자기는 소통령 서울시장 하고 오세훈은 이게 대통령 킹메이커 하고 완전히 자기로서는 최고의 시나리오잖아. 차차기에 딱 대통령 나가는. 왜 이렇게 이게 윤 총장을 이렇게까지 공격하겠어요? 예. 이게 바로 자기 장사라는 거예요. 자기 장사. 저는 이 문제에 대해 윤 총장이 만약에 완전히 꼬꾸라지잖아요. 뭐 그럴 일은 없겠지만 그러면 이게 정말 정권 교체 심각하거든요. 거의 불가능하다고 봐야 합니다. 예. 제가 볼 때는. 상당히 그 경선을 하더라도 이게 뭐 연착륙 선의 경쟁으로 이변이나 이런 건 몰라도 그냥 이게 막 윤 총장이 공격의 네거티브에 이게 넘어지면 상당히 정권 교체가 물 건너갈 수 있거든요. 그 점에서 저는 이게 그 이준석 이게 상당히 그 우파의 지금 해악 행위 오히려 이게 그 자살골을 엮고 있다고 봅니다. 이준석도 머리가 좋으니까 자기 나름대로 자기 정치 미래라든가 또 전국 운영에 대한 구상이 있겠지만 지금 거론되고 있는 여러 가지 시나리오들을 과연 이준석 혼자 했을까?
도대체 누가 뒤에서 그렇게 뭐 장난은 아니고 이런 작업들을 벌이고 있는지 저는 그런 게 궁금하고 과연 그렇게 해갖고 정권 교체가 실패로 돌아간다 한다면은 그게 다 개꿈이고 헛꿈이라는 것이 뭐 뻔한 거 아닙니까? 그럼 자기의 구상이 다 소용이 없어요. 정권 교체. 그래서 참 이게 진짜 정권 교체의 큰 난관이랄까? 걸림돌 정도가 아니에요. 그건 장벽이에요. 결국 이제 세 명 있다 봐야죠. 뒤에는 이제 그 유승민하고요. 그 다음에 그 김종인, 그리고 이제 김무성, 뭐 이런 데 그 세 명이 어떨 때는 이게 약간은 뭐 훈수 뜨는 야 좀 너 말을 좀 줄이고 생각을 좀 많이 해라. 뭐 이렇게 훈수를 두는 것지만 실제로 이게 다 뒤에서 저는 조정하고요. 다 이게 역할을 하고 있다. 자기 정치 때문에 이런 데 생각이 들고 김무성이나 다 이게 김종인의 그 공통점이 뭐예요? 뭐 정권 누가 잡으면 어때? 김종인은 자기가 킹메이크만 하면 되지. 정권에게 여 붙었다 저 붙었다 뭐 김종인은 그런 사람 아니에요. 그다음에 김무성이도 마찬가지죠. 뭐 내각제는 자기가 한 자리 그게 중요하지 정권 교체가 절박한 건 아니잖아요. 저는 유승민도 그렇고요. 이런 게 그 원로들 있잖아. 자칭 이런 사람들에게 유승민 뒤에서 아니 이준석 뒤에서 조성하는 게 아닌가 이래 보입니다. 김무성이는 뭐 지난 대표 경선 때는 이준석하고 뭐 한 번인가 만나고 그 후로는 통화 한 번도 안 했다고 이렇게 또 자기가 배우론을 극력 부인하고 있는데 정말 야권에 어떻게 보면은 중진이고 야권의 큰 어른들이 정말 젊은 이준석 대표를 잘 이끌어 가지고 뭐 정권 교체 이상의 이 시대적 소명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무슨 개헌을 하든 뭘 하든 서로 싸우든 그건 그때 문제이고 우선 정권 교체에 모든 힘을 쏟아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참 안타깝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통화 한 번도 안 했다는데 이준석이 핸드폰은 전부 이게 자동 녹음된다 하니까 이준석이 핸드폰을 한번 이게 전체를 포렌식 해볼 필요가 있을 거고요. 또 이게 그물들 그런 사람들 보면 직접 전화는 안 해요. 다 이게 그 밑에 책사들 있잖아요. 밑에 사람 보내서 그렇죠. 협의하지. 자기들이 뭐 겉으로 드러내겠습니까? 따라서 저는 상당히 그 배우가 있는 건 분명하다. 이래 봅니다. 아무튼 안철수 국민의 당이 국민힘과 좋은 그런 협상을 통해서 합당도 이루어지고 그리고 거기에 참여해서 경선이 정말 국민의 관심과 흥행 속에 이루어져서 단일 후보가 뽑히고 모든 후보들이 그 단일 후보를 중심으로 해서 대선에 총력전을 기울여서 같이 공동정권을 만든다. 그런 자세로 띄워주기를 바랐는데 지금 돌아가는 상황은 뭐 어떤 사람 얘기대로 콩가루 집안 상황이 되는 것 같아서 참 뭐 걱정 정도가 아니라 눈앞이 캄캄합니다. 지금 이게 그 제가 조금 전에 그 박사님 그 먹은 게 그 배지밀, 제 콩가루거든요. 배지밀이 정말 이게 지금 그 국민의힘은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 상태 있잖아요. 토마스 홉즈가 말한 지금 이게 대선 주자들이 뭐 크게 보면 이제 지금 원희룡, 홍준표 뭐 근데 그 계열 이준석하고 또 있고요. 김태호까지. 그 다음에 뭐 또 윤석열 상당히 비판을 받고 있고 막 지금 이게 대선주자들이 자기 이해관계에 따라서 여 붙었다 저 붙었다 지금 이게 완전히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 혼돈 중이거든요. 지금 이게 콩가루 집안이죠. 그렇지만 저는 이제 그 궁극적 아주 희망을 가지고 있는 게요. 국민들, 특히 자유파 보수 국민들의 정권 교체의 그 의지 있잖아요. 이게 그 확고하고요. 그래서 이제 그 정치인들도 그 열망을 알거든요. 그래서 이제 언젠가 본선에서 최종 내년에 3월 9일 최종 있잖아요. 이때는 이게 결국 1대1로 단합하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오늘 마지막으로 안철수 대표께 어차피 이게 오늘 그 협상 중단 있잖아요. 이 선언을 존중하고 본인에게 그 자각 노력을 통해서 독자적으로 상당히 지지로 키우시라. 그리고 이제 나중에는 국민의힘 후보가 정해지면 통 크게 단합해가지고 다시 그 하나가 돼가지고 정권 교체에 앞장서자 이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립니다. 수요일이니까 18일이죠. 수요일 18일 안철수
대표가 저희 방송에 오후에 출연하기로 되어 있으니까 우리 서 변호사의 말씀을 아주 잘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